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광고에 대한 그 개재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부로 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표시 광고 과태료 처분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온라인 표시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함부로 보통 네이버 블로그나 뭐 다음 블로그,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온라인을 활용해서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개업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매물 광고를 올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 이후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어서 법 시행령을 실시하되 그 이후에는 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실질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안에서도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한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차이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면서 사무실에서 속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이 중개를 사무실에서 같이 도와주는 분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매물 광고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보통 매물 광고에 매물 설명과 함께 사무실도 써주면서 대표적으로 매물 광고를 하는 게 그 매물을 보고 전화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전화와 핸드폰까지는 지금 기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거며 또한 그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는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되지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핸드폰을 기재를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약 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도 앞으로는 블로그나 또 유튜브나 영상에 대해서 광고를 올리실 때 계약서 쓰듯이 섬세하게 잘 쓰셔야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1년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 달간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본격 조사 처벌한다고 했는데요. 단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8월 21일 이전에 있던 광고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에 따라 일부 저 같은 경우도 개정을 하거나 바꾸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전 광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삭제를 요청한다는 그런 시행에 앞서가지고 과도기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전 광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는 매물 광고를 올릴 수 있으면서 또한 매물 광고를 올렸을 때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대 광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허위 광고일 때는 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인과 일반인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중개보조원이 자기 전화번호를 기재하면서 광고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1,00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물 광고를 할 때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한번 보면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숫자 같은 경우는 대표 전화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핸드폰 번호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개사나 개업 중개사나 소속 중개사까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좀 까다로워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따르면요. 법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드려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직접 광고를 올리는 것은 과태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게 블로그나 유튜브나 영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고 신설을 했는데요. 2019년 8월 20일 날 신설을 했고 1년 개도국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돈까지만 기재하면 돼요. 지분까지 기재를 하면 피치 못하게 너무 다 광고를 하다 보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또한 물건을 뺏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까지만 기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면적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듯이 제곱미터로 기재를 하셔야 되며 가격도 단일로 쓰셔야 됩니다. 뭐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단일로 하셔야 되고요. 사항들이 많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 조금씩만 짚어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각호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부당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당연한 내용 같아요.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제재 사항이 되겠죠. 또한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을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서 하는 표시 광고도 제재 사항입니다. 그 밖에 표시 광고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했는데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면 너무 복잡하겠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게재된 명칭 표시 단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물 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명칭,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해야 되고요. 또한 광고를 하는 공인중개사 개설 부동산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 표시 단 지번까지 건물 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연락처도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휴대번호 포함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지역번호는 전화번호는 표시가 불가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내용은 광고에도 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해줘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까지 표시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성함, 대표자 성함까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된다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길겠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 광고 명시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를 여러 곳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번까지는 생략하더라도 소재지까지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물건 대상물 종류도 확인 설명사항
쓰듯이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서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는 요새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소재지도 또한 동까지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지번까지 표시하는 거는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번까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번까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까지만 표시해주면 되고요. 면적 같은 경우도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되고, 가격도 제가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의뢰받은 가격에 대해서 단일 가격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됩니다. 물건 종류 많이 복잡해지셨죠? 간단하게 요 내용까지만 얘기 드려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종류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그 밖에 토지와 정착물로 구분하여서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고요. 거래 형태는 당연히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전대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층 관련해서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됩니다. 입주 가능일 또한 언제 가능한지 표시해 줘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설명사항처럼 정확하게 광고를 내라는 내용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허위 광고로 인해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벌한다는 말씀입니다. 방 욕실수,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욕실수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 준공 만기일 등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내용일 수 있는데 좀 말씀드려보면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 대수하고 실제 사용하는 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틀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정 주차 대수하고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세대별로 가능한 주차 대수로 구분하여 표시해 주면 됩니다. 관리비 또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애매한 게 방향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방향 같은 경우도 어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이 설정될 수 있잖아요. 거실, 베란다 그쪽 방면이면 그쪽 방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방면, 그리고 또 주출입구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주출입구 방향으로 동서남북, 동남향, 동북향 8개의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 방향대로 어디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어딘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며, 이 방향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 또한 과대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좀 드려보면서, 법정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좀 추후에서도 조금씩 말씀드려보겠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중개보조원이나 또한 집주인이 아닌 일반인이 중개 대상물 부동산 매매 광고를 올릴 때는 함부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 맞지 않게 광고를 올렸을 때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는 내용과 함께 개설 공인중개사 또한 이 조항에 맞게 매물 광고를 하셔야 된다는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